서울시 의사회에서 전국의 그 의료진들에게 긴급하게 호소문을 올렸더라고요. 그 호소문을 보고 내일 당장 내려가야겠다 생각하고 KTX를 바로 예약을 했어요. 가족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망설이게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KTX를 타고 대구에 내리는데 아무도 내리는 사람이 없고 저 혼자 달랑 내리더라고요. 막 완전 슬렁한 게 그냥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공포의 도시. 대구에 있을 때는 온 가족이 다 감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뭐 2, 3살짜리, 4, 5살짜리 어린아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제 몫이라서 이제 저한테 많이 와가지고 처음에 오면은 뭐 공주님, 왕자님부터 얼어가면서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제 검사를 제가 이제 했고요. 서울에 구로 콜센터 이제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잠실 운동장에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이제 설치하고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즐겁고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4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검사를 다 하고는 그냥 이제 차를 빼고 가세요 하고 했는데 옆자리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는데 완전 깜놀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도 장미꽃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폐쇄될 때까지 그 선배 진료소 그 옆에다가 계속 꼽아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그거 그냥 보면서 웃고 했던 그런 기억은 있어요. 예.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 사람들을 태워주고 갔다 오는데 이제 늘 찬 도시락을 먹게 되니까 그게 너무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 그런 요청이 좀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해서 가서 10일간 정도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대구에서는 못 뵀지만 서울에서 다 만나게 되네요. 그러네요. 저희 단체도 대구를 내려갔었는데요. 대구 내려가서 지역아동센터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침, 점심을 학교 가서 먹고 저녁을 아동센터에 와서 먹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센터는 문을 닫아버리고 학교에서는 급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동센터 근처에 있는 그 식당들에게 부탁을 해서 도시락을 서로 연결을 하면 그 수익이 없는 식당들은 수익이 생기고 또 아이들은 바로 따뜻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동생 것까지 가져가고 자전거 타고 와서 가져가고 그것만으로 되게 이제 아이의 안부를 알 수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항상 걱정을 안고 가요. 제가 그분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가는데 이번 수재 현장에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쓰레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막 그 시장 한복판에 막 산처럼 쌓아놓고 포크레인이 와서 그거를 쓰레기들을 다 수거해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쓰레기들이 뒤섞여서 나오는 냄새들 그 다음에 그 쓰레기들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지쳐서 그냥 길거리에 터벅터벅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강원도 고성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가 새벽에 이제 저희가 그 급식을 하는데 이제 한 30분 정도를 도와주시다가 이제 한탄 하세요. 내가 왜 불 속에 그냥 그쪽에 그냥 있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물품들은 다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자체가 나는 너무 괴롭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계속 식사하시고 뭐 그러니까 아니 괜찮으시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정보를 접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언론사에서 기사들이 나오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제 뉴스들에서 나오고 하는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산불이면 집이 다 탔는지, 뭐 수해가 났으면은 집이 뭐 쓸려 내려갔는지 그 조사를 짧은 시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뉴스에서 몇 명, 뭐 이재민 뭐 해서 대피소에 몇 명 이게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조사 과정이 굉장히 안 좋죠. 어디 탔어요? 그러면 어디 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탔어요? 안 탔어요? 좀 타다가 말하는데 그럼 안 탔어요. 막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자를 던지시는 분이 있었고요. 좀 더 섬세하고 좋은 사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재난이 딱 일어나고 나서 한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엄청난 지원이 쏟아지고 관심이 쏟아지고 응원이 쏟아지고 근데 그 한 2주 정도가 좀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관심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재난. 그동안의 재난은 그냥 자연재해, 이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아이가 3명이 있어요. 남자아이 3명을 키우는데 저희 아이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던 아이였고, 저희 아빠가 노동자로 사셨고, 노동자로서 일을 하다가 일터에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됐었고, 그런 재난들이 이제는 우리가 일상적 재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아이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어떻게 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해서 먹을 거를 바꿔봐라 얘기를 들어가지고 생활협동조합을 찾아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서로 되게 따뜻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강서 응원꾸러미 활동을 하면서 실제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모금부터 시작해서 꾸러미를 만들고 전달하는 작업까지, 지역에 어떤 뭐 어려움이나 이슈들이 있을 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이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 메르스가 저희가 강남구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강남구에서 완전 진원지 폭발했잖아요. 삼성병원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은 못 느꼈었는데 강남구는 최악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참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한 게, 어느 동의 아파트에 이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저희 사람들이 저희 보건소에 떼거지를 몰려와 가지고 저 확진자 끌어내 가지고 빨리 다른 데로 보내라, 우리까지 감염된다 하면서, 와, 저는 그때 좀 공포감을 느꼈어요. 우한에서 교민들을 우리 정부가 360명 정도를 데리고 오면서, 근데 그 기간 동안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아산 지역 인재교육원 앞에다가 트랙터 끌고 와서 막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해서 불도 좀 지르고, 첫날 저희가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현수막을 달았을 때는 그게 바로 찍혔었어요. 근데 그게 바뀌게 된 계기들은 거기에 있는 시민연대에서 우선 용기 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감한다. 하지만 그러면 우한 교민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에 공감하던 사람들은, 아 그래, 우리가 그럼 우한 교민을 또 어디로 보내겠어 라고 하는 그 질문, 그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민들한테 제가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위아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가 아산이고 그다음에 내가 우한 교민이다라고 하는 그 운동을 한 사람이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연결돼서 지역에서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나가실 때 그때 인터뷰 뭐 방송국 와서 막 찍고도 했었는데 무지 많이 울었어요. 글쎄,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인간이 인간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봐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게 느낄 때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하지 않나? 근데 요즘은 SNS 시대라서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남한테는 관심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다 역할들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29살입니다. 그럼 92년생이요? 네, 92년생. 평범한 직장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쳤었거든요.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받았던 도움을 이제 조금씩 갚아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리 다치는 진짜 많잖아요. 네. 그렇게 봉사를 하진 않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해봤는데 되게 그 느낌이 좋았고,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그 물품을 가져다 주러 오셨을 때 현관문에 있는 그런 간식이나 그런 응원을 해드리는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캠페인을 기획해서 진행했었는데,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 무조건 발생하잖아요. 또 사장님을 위한 응원 멘트를 적어서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방법 1,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사장님께서 이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셔서 편지까지 이제 써서 보내주셨었거든요. 현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미라는 게 뭐냐면 정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 다양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 이제 좀 며칠 쉬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드라이브 스루하고 네. 선별진료소 설치하는데 어르신이 부족하다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부터 문자가 와요. 아 그때는 또 이게 몸이 근질 또 전 사실 영화랑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저한테는 봉사거든요. 저는 완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을 보면 딱 우리 가족, 우리 아이, 나 이렇게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 가족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코로나19로 뭐 관계가 좀 단절되고 배달이 급증하고, 하지만 그 배달을 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분들 요즘에 사망사고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내 뭐 형제이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사는 거라고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내 자신, 내 자식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거고, 우한 교민들도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 내 삶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 사회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한 시민이 안전할 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재난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면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만약 가시게 된다면 단언컨대 아마 그 다음에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아마 또 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난은 무조건 납니다. 예, 무조건 난다는 생각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준비 같습니다. 저는.